백지원 대변인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근황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개인 네. 지난주에도 네네네, 네. 했는데 네. 저는 지금 계속 이제 방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당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JTBC 그 음. 5대0 라이브도 꾸준히 네. 나가고 계시지 않나요? 네, 거기도 출연하고 있고 이제 음. 좀 매체를 가리지 않고 출연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음. 글쎄요, JTBC에 출연한다는 걸로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어떤 지지자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성향이 그런 매체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과거에 시사인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성향이 다른 데지만 그렇게 나가서 모두가 피하는 자리이지만 나가서 기꺼이 싸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월 초부터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전국에 있어서도 저는 직접 나가서 싸우는 자리 마다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대위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평론 활동도 이어가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정치적인 행보나 결정에 대해서는 또 시청자분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방송을 준비하면서 당초 이 정도로 외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라고선 예상을 못 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 G7에 간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외교 참사예요. 네. 외교 참사라는 비판도 많고 지적도 많은데 이번에 G7 일정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여행 다녀온 것 같아요. 여행 다녀왔고 캐나다 여행? 네, 가시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일단은 없는 것이고 뭐 만났지만 정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를 만들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 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워낙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얻은 성과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고 좀 볼품없다라는 평가들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다소 파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마치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조율함에 있어서 우리가 초청국으로 간 거예요. 우리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국으로 갔는데 초청국들이 포함된 확대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현장에서 추진을 할 생각이었나? 미국 측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허술한 면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인도 총리라거나 뭐 브라질에서 이제 또 브라질 이제 수장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정상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했었지만 뭐 본인과 같은 소년공 출신을 만나서 뭐 좋았다라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냥 본인 친구 만들어서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제 의전상의 결례라거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대우 같은 것들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호주 정상과 지금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뭐 외모가 실제로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뭐 젊어 보이니 어떠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서구권, 서양권에서 외모를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하나의 결례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너 외모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꼭 서양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결례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정상회담 자리에서 정상끼리 만났는데 첫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G7에 참석하기 전에 저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떻게 이런 걸 공식 브리핑에서 말하지 했었던 것이 K민주주의를 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K민주주의요? 강유정 대변인이? 네, 그래서 그놈의 K 뭐뭐 이런 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도 감동하시지도 않고요. 외국에서 그런 말을 쓴다고 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선전해 왔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허술하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통역도 새로운 통역을 구하지 못해서 기존의 통역을 그대로 썼다는 내용도 알고 계세요? 네네, 그 통역 그 키 큰 남성분 그분 워낙 티가 나서 알고 있는데 사실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 인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통역을 하면서도 걸어가면서 대통령 앞을 가로질러서 간다거나 부적절한 대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조금 정리가 됐어야 하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대로 그분을 근데 아마도 이제 외교부에서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계속해서 공무원으로 있는 것이지 정부가 바뀐다고 뭐 아직은 교체가 되지 않은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장관들도 아직 임명이 다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 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만큼 좀 여러 가지로 허술한 면이 많이 보였고 특히 이제 그렇게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대통령보다 앞서 나가서 본인이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화면에 되죠. 잡히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예의 범절을 따지고 뭐 상황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의전상의 오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 때 그런 결례를 범했던 사람이 또 등장했다는 것도 조금 의아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이 아직 인사정리를 다 하지는 못한 상황이구나라는 것도 보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것도 그 외적인 이야기인데 실질적인 외교 성과보다는 그 외적인 이야기로는 김혜경 여사의 의상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제 한복 말씀하시는 거요? 한복도 마찬가지고 이제 처음에 갈 때 그 하늘 색깔 드레스라거나 그리고 한복 같은 경우에도 컬러 코드 같은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의상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의상 같은 경우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디자인을 하거나 의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상 공부를 했다면 색깔이 안 맞는 조합으로 이번에 입기도 했었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상징하거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아직 의전 쪽도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과도 비교를 해주셨는데 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의상 의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전 정부 참고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이 취임 이후에 정권 출범 이후에 네.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뗀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처음, 첫 걸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G7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준비를 너무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첫 발부터 삐걱, 이건 뭐 그냥 단순한 삐걱 수준이 아니죠. 길을 잘못 들었다,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여행 같다라고 평가를 한 어. 거고요. 뭐 1박 3일 동안 뭐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많던데 자화자찬을 하려면 무슨 성과라도 하나라도 만들고 와야 할 수 있는 건데. 심지어 일부 언론 방송들은 막 거기에 동참해요. 뭐 대단한 거를 한 것처럼. 네, 네. 원래 이제 정부 출범 처음 초기에는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례적으로 뭐 관례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도 좀 마음이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떠한 성과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령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수주 우리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선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정부 출범해서 아직 장관 인사 임명도 다 하지도 못한 정부가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다고 아무도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부풀려서 자아자찬할 일도 아니다. 사실상 이번 G7 참석은 상견례의 의미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갔다면 비판을 좀 덜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이상 이번에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갔다고 해서 그들이 못하게 된 게 아니라 저는 아마 사전 조율 자체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짚고 싶고 지금 나토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도 참석을 하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잘못된 여러 가지 안보 의식을 바탕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나토 정상회의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했으니까요.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양국 간 정상회의를. 네. 그래서 그 정상회담을 그런 경우에는 우리도 그럼 나토에서라도 정상회담을 추진을 해서 지금 관세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제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토 정상회의는 꼭 참석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때는 가시적인 성과를 무조건 만들어 와야 될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행만 다녀와도 자아자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실전인 거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처음이니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전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번에 미흡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따로 의전 기구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계속 봐야 될 것이 네. 결국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불발, 한미 정상회담 불발을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일정으로 인해서 조기 귀국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처음에는 오전에 확인해야 된다.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미국 측의 양해가 있어서 좀 못하게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전에 나왔던 그 브리핑만 놓고 보면은 뭐지? 사전에 연락을 못 받은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불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애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안 나오는데 조율된 바가 없었을 것이고 네. G7에 가서 뭔가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굉장히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이 미국을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이 한국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마치 본인들이 원하는 게 사실인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외교를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자의식 과잉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태도를 밀어붙이면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아예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무게감을 갖는 것만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 정치인 본인이 갖고 있는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대중 견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네.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야기를 했고 국방장관도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선 기간에 이재명 당시 후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 했던 말이 중국에 CC에 하자고 한 게 뭐 내가 틀린 말했냐. 그 말을 굳이 꺼내서 한 번 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친중적인 성향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왔고 그런데 지금 자유진영 우방국들은 중국의 이러한 내정 간섭이라거나 공세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한 가지 굉장히 저는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바 중에 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하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잘 지내면 된다. 선택하라고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유진영 우방국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혈맹국도 미국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 미국에서 대중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린 중국이랑 친하게 지낼 거야라고 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제 정치 전문가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 쪽 가치관, 리버럴 가치관에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원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화를 만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현실을 알아야 해결책을 만들고 적합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고집 부리고 다 친하게 지낼 수 있어라고 한다고 어떻게 다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정치는 철저한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상위 기구가 제어 통제하는 상위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대통령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허술하다. 그들이 공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독하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강압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실제로 그들이 행정을 하게 되니까 보였던 모습이 지금 단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거고 특히 외교 무대에 있어서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친화력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거기서 이제 국제 무대에 갈 때마다 혼자 어중이 떠중이처럼 여기저기 막 서성거리고 아무도 대화 같이 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옆에 가서 웃고 있고 사진 찍히고 그런 장면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려가 된다. 생각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성이 좀 없는 사람이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사회성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삿대질 당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상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영상, 삿대질 당하는 영상 먼저 보고 얘기를 좀 나눌게요. 네. 보여주세요. 자, 한 번 더. 네. 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외국 유학 경험이 있습니다. 짧지만은 있고. 네. 근데 제가 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친한 친구들, 프렌드 간에도 삿대질을 안 해요. 안 합니다. 룰라 대통령이랑은 뭐 얼마나 친분 관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마크롱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당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주당 쪽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마크롱 대통령에게 엄지척을 받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성과다라는 식으로 방금 그 장면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같은 장면을. 따봉 받았으니까 네. 삿대질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크롱 대통령에게 엄지척을 받았기 때문에 외교를 잘한 것이다라는 논리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홍보를 했었는데 방금 그 장면은 그 마크롱 대통령과 다른 정상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눈길 한번 주고 만 거잖아요. 그냥 찡긋하고. 네, 그게 무슨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굳이 그걸 또 홍보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보면은 굉장히 어색하게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누구나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네. 약간 속해 있지 않는다는 느낌, 겉도는 느낌. 네, 이질감을 받고 나 혼자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앉아 있는 게 표정에서 좀 드러납니다. 제가 항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표정으로 드러나요, 감정이. 근데 저때 감정을 보면 굉장히 뭔가 불편한 기색이 얼굴에 보이고 그리고 어색해하는 것들이 보이기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마크롱 대통령이 엄지척해줬다고 그게 무슨 외교 성과도 아닌 것이고 좋아할 일도 아닌 것이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눈길 한번 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의미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궁색해졌다. 부끄러운 장면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색하게 지나간 장면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 장면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진 저희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신었던 구두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좀 띄워주세요. 이것도 화제가 됐어요. 이거 저도 이제 물론 저는 저렇게 높은 키높이 구두, 키높이 신발은 신지 않고 깔창을 넣어서 다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근데 저거는 굽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되면은 사실 그 뭐라 할까요? 잘못하면은 발목이 휘청거릴 수도 있는 거고 건강상의 위험도 있는 리스크도 있는 거고 이 섰을 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 장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 이 사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여성들도 힐을 신는데 남성이라고 못 신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글쎄요 외적으로 조금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던 건 상관은 없는데 저렇게 앉아 있었을 때 발에 좀 시선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신발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옛날에도 계속 이런 신발을 좀 신어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지난 대선, 그러니까 이번 대선 말고 그 전 대선 때도 경선 당시부터 이미 저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스타일링이 바뀌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생기면서 저렇게 굽이 있는 구두를 신기도 했는데 뭐 우리 당에도 그런 분 있었잖아요. 네. 지금 채팅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저런 걸 가지고 성별을 가지고 비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남성이라도 키 더 커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외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저런 자리에서까지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듯한 의상이 과연 국격에 좋을까 그런 것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스타일리스트가 붙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 의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데 외교적 성과 뭐 만든 거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판문점 3초 컷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냥 그분이 만들어 왔던 외교적 성과의 결정체예요. 그 장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외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국제적인 상황,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도 외모에 신경을 쓰니까 호주 정상한테도 외모 칭찬부터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지금 호주 정상과 이야기를 하려면 오쿠스 안보 동맹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지금 안 그래도 기술 협력국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
참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함께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그게 마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복원을 한다면 호주 정상을 만났어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외모 칭찬부터 나왔던 것 같고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에서 나온 것 같은데 남아공 대통령과 제일 먼저 만났죠. 내려서. 근데 그 순서, 일정, 주요 정상들과의 만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굳이 남아공 대통령을 먼저 만났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저는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남아공 대통령과 먼저 만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요가 아니죠.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는 그것을 막 대단한 것 마냥 극찬을 하고 있던데. 글쎄요, 그냥 초청국끼리 만난 거죠. 회원국은 회원국들끼리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미 회담은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멜로니도 만났고 영국 키어스타머 총리도 만났고 마크롱 대통령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그렇게 다 만났는데 이제 우리는 초청국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남아공과 같은 초청국 신분인데 일정상 맞았던 게 남아공이 아닐까. 남아공 정상을 가장 먼저 만났다고 해서 그걸 대단하게 홍보할 만한 건은 지금 아닌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안보 동맹이나 여러 가지 기조를 생각했다면 오히려 영국 정상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호주 정상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우호적인 모습을 좀 더 보이는 게 중요했는데 뭐 브라질이라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소년공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인도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몸을 이렇게 탁탁 치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를 했지만 그래서 인도와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들은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럼 브라질과 뭘 할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으로 가서 친구 만들러 간 게 아닙니다. 국가 정상으로서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첫 번째로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견례 의미여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신뢰도를 쌓아오는 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하시고 그리고 워낙 이제 외향적인 성격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딱 갔을 때 사람들과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그게 느낌이 딱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여러 가지 장면에서 봤을 때 크게 임팩트나 주목도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선할 점이 좀 많아 보인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아마 개선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는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의전상의 착오는 없어야겠다. 의전상의 착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